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압박하며 이재명 후보 재판 대응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역간의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2차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오늘 직접 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겠다라고 하고 대구행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단일화 파장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쉬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랑 거대한 당의 대선 후보가 또다시 어떤 그 단일화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고 그 자체가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차, 2차, 3차의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로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한덕수 대통령 전 권한대행과 단일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샷 경선이나 다른 걸 얘기했지만 교황 선출 방식, 이른바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서로 합의해가지고 빨리 단일을 하겠다라고 단일화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당원과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막상 김문수 후보께서 후보로 선정이 되고 났더니만 예전과는 사뭇 좀 다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님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얘기했는 것을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1%라도 더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큰 흐름이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대다수의 어떤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그런 1박 2일 TK, PK 지금 일정을 갔다가도 결국 그와 같은 압박이 상당히 거세니까 결국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오늘 저녁과 내일 사이에 지도부와 또 김문수 후보 사이에 어떤 협의를 통하고 또 나아가 이따 좀 전에 직전에 봤더니만 한덕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 경북으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내려갈 거 없이 서울에서 만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단을 위한 합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후보 일정은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 여기 또 한덕수 후보까지 뭐 단일화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사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은 단일화에 있어서 최적임자고 단일화 시도가 있을 때 그걸 물러서지 않겠다.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전략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사실 대선 주자가 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 전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명분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와 견줘보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매끄러운 단일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김문수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의 개인 선의 그리고 의지에 너무 많은 걸 의지해왔던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3번의 이 내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도 했고 내용이 있었고 서로 간에 굉장히 강도 높은 공격도 있었고 그 결과 본인이 이 대선 후보라는 공당의 지위를 갖게 됐는데 바로 하루 만에 단일화해라.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이냐. 당무 우선권을 당원 당규상 이 대선 후보가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후보를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전국이 소집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도 열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이 지점에서 왜 사전 작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명분을 사실상 잃어가는 과정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께 선택받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에 참여를 했었어야죠.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의 어떤 장기로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검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서 관망하다가 이른바 그 성취만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시간이 내일이면 이 관보 공보물과 관련해서 발주를 하는 맡기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11일은 후보 등록일이에요. 계속 마지노선, 이 데드라인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당 후보가 공식 일정까지 철회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데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 본인에 대한 결정을 믿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국민의힘에서는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정당성 부분, 즉 당원대 정당성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제 앞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얘기했지만 경선 3번이나 했잖아라는 부분을 얘기한 걸 보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가 같이 단일화한다는 데에 대한 좀 반감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도 당원이고,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을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무당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그 결과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와 그 한동훈 후보 사이에 56대 44 정도의 지지율에서 당심은 압도적으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이른바 민심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배경에는 좀 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문수 후보가 그 후보로 된 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하는 것을 사실상 전제로 해서 그렇게 뽑아준 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치인은 그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그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에 봤을 때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봤을 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본인보다 한덕수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과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차, 2차, 3차를 치열한 어떤 여론조사를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정치력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정면 승부를 통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이길 수 있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아웃복싱 약간 그 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일정을 마치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진실과 마주쳐야 될 시간, 본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어떤 경선이건 협의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하는 아웃복싱이 아니고 인파이터로서 정면 승부했을 때 오히려 이 대선 후보로서 최종적으로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던 분들도 그 민주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우위가 된다 하면은 사실상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확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이 그 정당 내의 지도부뿐만 아니고 한덕수 권한 대행과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건 저는 김문수 후보라기보다는 한덕수 후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여러 본인이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놓쳐버리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뭐 속된 말로 깡패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지율로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후보가 압도하고 있나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증을 받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관된 지지율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한 검증대 위에 올라갔을 땐 또 어떤 이 지지율 이 추이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누구한테 더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검증의 절차와 이 공식 공당의 이 예비 경선 절차를 다 거친 김문수 후보한테 역설적이게도 있는 겁니다.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뜻 양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수 파이를 같이 갈라먹는 그런 양상 속에서 둘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사실상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일방한테 사실상의 양보를 강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이 캠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전국이 전당대회 혹시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이 대선 주자한테 부여되는 당무 우선권과 관련한 그런 권한을 박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없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매끄럽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사실상 이 처음부터 내포되는 어떤 갈등의 요인이 경선 과정 중에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은 있다. 즉 첫 번째 단일화는 무조건 한다. 두 번째 11일 전에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그 앞으로의 일단 일정을 통해 가지고 단일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문제가 였고 그 방법이 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기존의 그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과 두 분이 일단 먼저 그 단일화를 하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헌 세력 이런 분과의 어떤 빅텐트로 확장해가는 이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가면서 한덕수 그리고 또 뭐 이준석 이낙연 이런 분들과 함께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좀 방법 자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식 자체를 오늘 저녁에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그 해서 단일화를 5월 11일까지 해낸다라는 합의가 있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있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 여론조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오늘에도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이 단일화는 6월 3일까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단일화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건 모레건 이 당원들을 상대로 단일화와 관련되는 그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여론조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지금 서울까지 그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신다는 것은 좀 더 긴 어떤 호흡으로 하기보다는 5월 11일까지 있는 단기전으로서의 어떤 승부 이 부분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녁이 단일화에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고 오늘의 나름대로의 어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의 합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이 단일화과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1일까지 단일화는 가능한가? 네, 저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11일이면 지금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협상이 돼야 단일화도 마침표가 찍히는 걸 텐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에 협상에 있어서 협의 과정 중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김문수 후보 측입니다. 왜냐하면 버티면 한덕수 후보로서는 가동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가겠다,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반격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조직과 자본 여러 문제가 또 노정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그 측근들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우리 급할 거 없다. 25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5일이라는 건 이 투표용지에 인쇄가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과거에 문재인, 안철수 그 두 주자가 단일화를 했을 때도 투표용지에는
두 명의 이름이 같이 기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건 김문수 후보 측일 거고, 왜냐하면 지금은 지지율에서 다소 열세니까 뭔가 이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서두를 동인이 전혀 없는 거죠. 본인들한테 명분과 그리고 정당성도 있는 데다가 더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서둘러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그냥 갖다 받쳐준다. 정치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대선 주자로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단일화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당 지도부의 어떤 희망은 그야말로 희망에 좀 그칠 공산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잖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앞서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는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이제 1대1 대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지층을 좀 모은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네네.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내고 싶은 것이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사람과 단일화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그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이고 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있는 무소속으로서의 어떤 번호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추후에 단일화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할지 물론 김문수 후보로 할지 단일화를 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덕수 국무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월 25일 날까지 가가지고 이제 투표 용지에 누가 있는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결국 5월 11일까지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기호 2번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결집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이 직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5일까지 된다. 이것은 정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합의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5월 11일까지 충분히 저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 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한판 승부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나 다름없다는 그런 어떤 그 국민의힘의 분열의 프레임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비난을 받지 않게 위해서라도 오늘 저녁 아마 서울에서 있는 회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가 이제 관훈 클럽 토론에 오늘 갔어요. 거기서 이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더 큰 배신이 될 거라면서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입니다. 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어도 타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본인의 좀 자신감, 그동안 있었던 자신감을 좀 드러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잠깐 계속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네. 앞서서도 이제 오늘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오늘 얘기가 끝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히는데요. 네. 본인은 김문수 후보의 종속 변수입니다. 주체적으로 주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 수가 없죠. 나는 이런 룰 세팅을 원한다. 난 이런 조건에만 단일화하겠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가도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보도 대단히 제약적이에요. 그냥 정치 원로를 만나고 정치 원로를 만나는 걸 넘어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민주당 인사였기 때문에 외부 확장성을 가질 거다.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이게 전 민주당 대표 직함으로 변경해달라고 기자들한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외연 확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지금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서도 필승 카드인지 좀 물음표예요. 어떤 중도층의 소구력을 상당히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깃발을 세웠을 때 그 부분과 무관하느냐? 아니요. 이 정부 2년 반 동안 계속 초대 총리로서 임기를 함께 했거든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통상교섭의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통상교섭의 전문가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인지 과거에 그리고 통상의 실패에 대한 어떤 흑역사가 다시 거론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통으로 대선 가도를 걷지 못하고 변죽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 과거의 정치인들 만나고 외연 확장의 어떤 뉘앙스만 풍기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한계인 겁니다.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내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대단히 제약적이라서 이거는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이자 윤희석 여의도 연구원장이 후보 사퇴 얘기까지 했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퇴를 안 하고 단일화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강제할 수도 없고 단일화할 수도 어떻게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계속 버티기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연 이재명이란 어떻게 보면 그 전과가 뭐 4개, 5개 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불안정한 후보고 부도덕한 점이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맡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김문수 후보가 내가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는 누가 되건 가장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가장 크게 약속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단일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절박감의 발로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후보로 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소속으로 나가고 국민의힘 후보가 둘이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도 보수 표가 그냥 나뉘고 그럼 그 자체로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헌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룰도 내가 받아들인다겠다라는 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쨌든 감동적인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의 방점이 있는 것이지 난 어떤 식의 어떤 그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룰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길 자신 있다. 전혀 그런 게 생각이 아닙니다. 좀 전에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1, 2, 3차 그 경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치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누가 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해서 민주당의 집권, 민주당이 입법, 행정, 사법, 언론 그리고 노조까지 다 장악하는 사실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아니고 사실상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같은 비슷한 그런 유사 체제가 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그런 대의하에 어떻게든 단일을 하자는 저는 거기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보다 투명하고 사심이 없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네. 저는 오늘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제 일단 반이재명 연대라는 텐트를 치겠다라는 것이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의 생각인데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반이재명 연대라기보다는 개헌을 좀 매개로 하겠다. 즉 자기는 임기가 3년 안에 개헌만 된다면 끝내겠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오고 있고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역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 즉 개헌에 대한 파괴력 이 부분을 좀 네. 듣겠습니다. 일단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선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소구하는 정책과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선택해 왔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경제 대통령 그랬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촛불혁명 그 연장선상에서 선택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건데 지금 국민들이 그 무엇보다 원하는 게 개헌입니까? 권력구조 개편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87년 체제에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당장 그 부분이 급선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생업 문제, 소상공인 지원하는 문제가 더 우선입니까? 지금 경제가 바닥이 됐습니다. 이 보수 정당 거기에 책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추고 개헌이 우선이다. 개헌 연대를 우리가 모색하자. 이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줍니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먼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반개헌 세력이다. 아니요. 개헌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028년에 하든 아니면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없는 후보들이 대단히 무책임하게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의 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권 1년 차에 바로 레임덕이 올 겁니다. 임기가 축소되면 거기에 따른 반편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숙고하고 수기해서 이런 개헌 논의를 던진다기보다는 누군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토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누군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뽑아달라라는 그런 반사이익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에요. 본인의 육성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 아무개 텐트, 반 이재명 텐트, 누군가를 비토하는 구태 정치에서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모습, 국민 선택 못 받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통합적으로 모여지는 것이 두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개헌이고 두 번째는 경제 성장. 두 개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87년 체제가 거의 50년 정도 되면서 선진화가 돼버리니까 몸에 맞지 않은 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 이 지금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은 언제 개헌을 할지 사실은 기약도 못 합니다. 사실 가장 개헌에 적기였던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후였던 것이고 그때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개헌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개헌을 찬성하는데 유독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개헌이 진보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가 수구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경제, 지금 이재명 후보도 경제 성장 얘기하듯이 경제 성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은 앞에서 경제 성장이다라고 해놓고는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도 되지 않고 또 주주에 대한 어떤 충실 의무를 비롯해서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 반성장 정책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앞에 말만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성장 그리고 경제 외교, 통상 이런 키워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국민의힘, 나아가 한덕수 후보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일화를 하고 그 단일화를 했는 두 분이 쌍끌이로 간다라고 하면은 국민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게 단순한 정치 공학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고 외교통상, 특히 트럼프 2기가 들어온 상태 속에서의 어떤 외교통상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은 이제 호소의 기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이번에 그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어떤 그 선거 운동과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가장 큰 논란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은 대선 뒤로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15일 날
서울고법에서 네,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역시 12일까지 이야기를 다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12일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입니다. 저희 헌법 116조를 보면 선거운동에 대해서 모든 후보자한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과 관련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압도하거나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공정한 이 절차를 거쳐서 공당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형해화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사법부에 정중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읽고 구현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확하게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중도보수 자처하시는 분들도 사법부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속도전을 내거든요. 고등법원에 왔을 때도 바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은 송달을 우편 송달을 하고 안 받으면 인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안 받을 걸 간주하고서는 인편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도록 보이는 그런 오해까지 자초하면서 이른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졸속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를 요청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있는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따라줄 것을 사법부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사법을 흔드는 자가 민주주의의 적이자 헌법 파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헌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2심에서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했을 때는 사법을 그렇게 충성을 했다가 이제 그 2심 판결과 1심 판결 중에 1심 판결이 맞고 2심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니까 이제는 대법원을 지금 사법 쿠데타다, 5.1 사법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라고 하고 있죠? 의사봉이 법본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헌법은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치주의로 두 개를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지금 폄훼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가가지고 사건의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이제는 사법부도 폐지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초헌법적 재판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본인들이 그렇게 급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저는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 오히려 사법부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열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후폭풍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